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로 펩트론이라는 바이오 기업을 한번 깊게 파보겠습니다. 핵심은 이 회사의 스마트 대포라는 약물 전달 기술, 그리고 이걸로 지금 뭐랄까 가장 핫한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노리는지, 또 리스크는 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보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펩트론이 이 독자적인 약물 전달 기술로 정말 폭발적으로 클 걸로 예상되는 시장에 딱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그래서 이 기술의 실체가 뭔지, 기회는 어디에 있고, 또 투자 관점에서 뭘 조심해야 할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펩트론의 핵심 기술 스마트 대포,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약효가 음. 몸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 기술이에요. 그 생분해성 고분자, PLGA라고 하는데요. 이걸 써서 아주 작은 입자 안에 약물을 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몸 안에서 서서히 녹으면서 약물이 나오는 거죠. 아, 약물을 캡슐처럼 싸서 천천히 나오게 한다. 그렇죠. 덕분에 이제 매일 맞아야 했던 주사를 뭐 한 달, 아니면 길게는 서너 달에 한 번 맞아도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매일 맞던 걸 한 달에 한 번이요? 이건 진짜 환자들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기존에도 이런 약효 길게 하는 기술들이 있었을 텐데 이 스마트 대포만의 뭐랄까 확실한 차별점, 강점은 뭔가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들 보면요. 첫째는 이게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초음파 분무 건조라는 좀 특별한 방식을 쓰거든요. 기존에 쓰던 에멀전 방식은 좀 불안정하고 입자 크기도 들쭉날쭉했는데 이건 그걸 극복해서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품질 관리도 쉽죠. 아, 대량 생산이 쉽다. 네. 둘째는 환자 편의성이랑 안전성이에요. 주사침도 보통 백신 맞을 때 쓰는 수준, 굉장히 가는 걸 쓸 수 있어요. 27주에서 30주 정도요. 아, 네네. 그러니까 통증이 훨씬 덜하고요. 또 주사하기 전에 막 흔들거나 섞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거의 없어요. 간편하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몸에 안 좋을 수 있는 유기용매 대신에 안전한 초산을 쓴다는 거. 이것도 꽤 큰 장점이죠. 아, 독성 용매를 안 쓴다는 거, 이건 뭐 규제나 안전성 면에서 확실히 좋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원이라는 걸로 상업화에 성공했어요. 이 기술 자체가 시장에서 통한다는 걸 증명한 거죠. 아, 루프원 성공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이 스마트 대포 기술 자체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그냥 아이디어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만들어서 허가받고 대량 생산까지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니까요. 바이오 기술 개발할 때 가장 큰 허들이 세 가지거든요. 기술 실현 가능성, 규제 당국 허가, 그리고 대량 생산. 이 세 개를 다 넘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한 번 검증을 마친 기술이다. 그럼 이 기술로 지금 가장 주목받는 시장,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을 공략한다는 건데, 이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와, GLP-1 시장은 진짜 뭐랄까 역대급 성장이 예상되는 곳이에요. 비만 치료제만 해도 2028년 가면 4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있고요. 당류까지 합친 전체 GLP-1 시장은 2030년에는 1000억 달러, 130조 원도 훌쩍 넘을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와, 1000억 달러요? 네, 지금은 딱 두 회사,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릴리, 이 두 거대 제약사가 거의 시장을 꽉 잡고 있죠. 워낙 큰 회사들이 버티고 있는데, 펩트론은 여기서 어떤 전략으로 파고들려는 걸까요? 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야 할 텐데요. 네, 여기서 이제 펩트론의 기회가 보이는 건데요. 시장의 다음 경쟁 포인트가 편의성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표준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편하게 한 달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간격으로 맞는 제형, 이게 이제 다음 승부처가 될 거라는 거죠. 아, 주 1회도 편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월 1회로 가는군요. 그렇죠.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바로 이 월 1회 이상 제형 개발에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받는 겁니다. 일라이릴리가 펩트론 기술을 좀 들여다보자 하고 평가 계약을 맺은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고요. 근데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생산까지 직접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아까 자료에 공장 증설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또 펩트론 전략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지금 오송의 제2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서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 빌려주고 로열티만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약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해주는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까지 하겠다는 큰 그림으로 보여요. 아, CDMO까지. 네, 기술료도 맡고 생산 마진까지 가져가겠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인 거죠. 이야, 듣다 보니까 정말 그림이 커 보이는데요. 근데 바이오 투자가 늘 그렇듯이 항상 하지만이 중요하잖아요. 이 장밋빛 계획에 틀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나 위험 요인은 뭘까요?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이 GLP-1 기술 이전이 잘 안 되거나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는 경우겠죠. 이게 현재 펩트론 가치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특히 최근에 일라일릴리가 스웨덴의 카무루스라는 다른 회사하고도 비슷한 약효 오래가는 기술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 카무루스요? 펩트론 말고 다른 대안도 보고 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시그널일 수 있는 게 펩트론이 유일한 옵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경쟁이 심해지면 아무래도 협상력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경쟁 구도가 생각보다 더 치열하군요.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신약 개발 과정이니까 임상 시험에서 실패할 가능성은 늘 있는 거고요. 또 회사가 아직 연구 개발 단계라 계속 영업 손실을 내고 있다는 점도 재무적으로는 좀 부담이죠. 그리고 바이오 섹터 전체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하나 더 있었죠. 비핵심 자산이라고 하긴 했지만 ADC 항암제 기술 이전 계약이 파트너사 사정으로 종료된 일이 있었어요. 회사 측에서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하긴 했는데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라는 이미 검증된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GLP-1 시장이라는 엄청난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월 1회제형 개발 능력에다가 CDMO까지 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술 이전을 글로벌 빅파마와 성사시켜야 한다는 아주 높은 허들이 있고요. 또 보셨듯이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정말 기업 가치가 몇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실패하거나 지연되면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 이걸 좀 균형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 펩트론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일라일릴리 같은 잠재적 파트너가 카무루스 같은 다른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펩트론에게 주어진 기술 이전 협상의 기회의 창은 과연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열려 있을까요?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최적의 파트너십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펩트론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